여기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캠프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이 트럼프 주니어라고 합니다. 아들, 장남. 근데 그 트럼프 주니어가 4월 5일 날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순복음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비공개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거기 이제 신문제가 올려드린 내용에 보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속에서도 이제 이면적인 어떤 그런 여러 역할들을 했고, 그래 무슨 침례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보다는 확실하게 좀 더 율법적이죠, 침례가. 그런 어떤 남침례교단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어느 여 목사님을 멘토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성비하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오도를 하는데, 이번 트럼프 대선에 보면은 성이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성이 남성과 여성뿐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트럼프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제가 이 말씀도 늘 드렸어요. 항상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돈이 누가 움직인다 했습니까? 하나님 움직인다 했죠. 근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150만 명을 죽였어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그래서 후세인을 처벌하겠다 하면서, 근데 150만 명을 죽이고, 154만 명이 하여튼 죽이고, 쿠웨이트 침공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라크를 징벌을 하고, 승리를 하고,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재선 첫 번째 선서가 뭐였냐면, 대법원장의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고 딱 돌아서서 팔을 그대로 올린 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무슨 얘기냐? 사실은 성경은 심판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다가 적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필요성이 아니라 이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의 부시 행정부의 어떤 성장과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철저하게 이 복음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통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요, 이 트럼프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제가 다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마 그럴까 하고 꼭 지나고 나면 우리 후회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이번 주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지난주에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계속 나오는 게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선입니다, 조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아직까지 다른 거는 막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내년에는요, 조선주만 가는 종목이 없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시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되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3만 원을 찌르고 4만 원을 찌르고 이렇게 되면은요, 에이 5천에 살 걸,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읽을 줄 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과 연결이 되고요. 이 복음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곧 성경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와 보고 나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주에 많은 얘기들,
제가 이제 지난주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잖아요. 뭐 이재명이 그 1차 1심 나오기 전에 신문 솔직히 스크립 할 게 없었어요. 지난 한두 달 정도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당선 그 전 한 달 정도는요,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일단 징역형이 떨어졌죠. 그런 어떤 이슈가 생기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장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전화가 왔었는데, 자, 가상자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요, 지금 저한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태계가 있는가를 보라. 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생태계는 결국은 뭐예요? 생태계는 결국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교실이잖아, 그죠? 수업인데, 이 생태계는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투자자 플러스 투자 기간입니다. 맞죠? 야드름 기능 아닙니까? 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결국 생태계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맞잖아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포근액 그 코인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의 코인 중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위메이드부터 상장했는 많은 코인들 중에 외국의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코인의 유일한 코인이 포근액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한 이슈인데, 굉장한 이슈예요. 보통 그냥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요, 너무나 잠잠한 거예요. 근데요, 이래요. 여러분, 날아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때 여러분 못 들어가요. 왜? 여러분들은요, 700원, 800원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리플을. 근데 지금 1900원을 넘어가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요. 그거거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700원, 800원을 거의 2년 이상을 계속 빠져도 사게 하고, 또 뭐 900원 가도 사게 하고, 400원 가도 사게 하고, 500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표가 1500원 넘어가면 이제 엑시트를 하기 시작하자. 1650원 최고 고가에 팔아줬어요. 근데 더블 정도 수익이 냈단 말이죠. 2억이 4억 됐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부터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릇이 확인이 되는구나. 이렇습니다. 달리는 말에 예를 들어 내가 올라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죠. 달리는 말에 내가 올라탔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달려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럴 때까지. 말이 엎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야 끝장을 봐요, 여러분. 그래야 끝장을 봐요. 근데, 어떤 일이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계속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까지 끌고 왔는데, 그럼 한 1200원 넘어가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야. 뭐 1200원 넘어가면 800원 평균이 뭐 798원에 샀다 가니까, 50%씩 남았잖아, 그죠? 그만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요게 그릇인 거야. 2년 반 이상 고생하는 거는 가마득하게 잡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내자고요. 네? 단 하나만으로 끝내자고요. 그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유가 되죠? 그래 가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한 10몇 명에서 이렇게 그룹핑해서 거의 오랜 세월을 지금 누군가가 철사거리고 하거든. 집하가. 봐라! 처음 약하고 틀리잖아. 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30억이, 예를 들어, 10명, 11명이 30억 다 했다고 치자.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큰 벤처 캐피탈이 됩니다. 맞잖아요.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기억나죠?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런 거예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얘네들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고 이제 막 난리예요. 왜? 트럼프 정부에서 그거 할 거는 뻔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벌써 1년 이상 전에 그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이 회사들 중에 누가 제일 빨라? 하나가 안 빨라요. 이노가 안 빠르다고 다 상장해가 있는 기업인데. 페리지가 제일 빠르다니까. 얘네들이 호버링 기술을 가지고 얘네들이 액츄얼을 만들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추종해가 있는 회사가 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 이제는 이제 못 들어가요. 뭐 1800원 넘어붙으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왔을 때는 859만 원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이게 이제 상장되기 15,000주밖에 15,002주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아마 액면분할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이제 뚝뚝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10,000원이었단 말이죠. 10,000원이었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500원으로 됐다 칩시다. 그럼 얼마예요? 20분의 1이잖아, 그죠? 맞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20배야, 20배. 그럼 예를 들어 15,000 곱하기 20 하면 몇 주예요? 그래도 300만 주밖에 안 되잖아. 이게 다라고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치면은요, 1억 5천만 주라니까. 그럼 여기서 몇 번 가야 된다고? 10배면 얼마야? 3천 주잖아. 100배면은 3만 주잖아. 3억 주잖아. 그죠? 그러면 50배를 가야 되는 거야, 50배. 50배 가야, 여기서 50배를 또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야, 예를 들어서,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능가해버려요. 40만 능가해버린다고요.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회사 하나를 우리가 알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 여기서, 뭐, 1,000만 원에 투자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분의 1이면 얼마야, 이거? 1,000만 원에 치죠? 10분의 1이면 100만 원이잖아, 그죠? 그죠? 여기서 20분의 1이면은 이것도 반은 8만 원이가? 아니다. 5만 원, 50만 원이 돼. 그죠? 50만 원이잖아요. 자, 50만 원인데, 이게 또 몇 개? 150분의 1을 또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50만 원을 150으로 나눠보세요. 이거 얼마야? 이번 부장?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럼 자, 여기서 일단 20배예요, 그죠? 20배. 그 다음 여기에 150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300이잖아, 그죠?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이 없나? 예? 3,300원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3,300원이 되면, 이게 지금 300배 했을 때 3,300원이에요. 근데 이게 곱하기 40만 원이 되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3, 4, 12. 12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그러면 여기 300 곱하기 이제 1200, 이게 몇 배야? 40배잖아. 그죠? 그러니까 1260 곱하기 300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 300 곱해봐요. 그죠? 몇만 배가 되는 거죠? 이래서 만배 이상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주식 수가 결국에는 내 수익률을 결정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노스페이스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바로 UAM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꽝이라고. SK가 이 UAM 사업을 접는다라는 뉴스가 이번에 나왔어요. 불가하다. 내가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몰랐어요, 나는. 우리나라 기술 그 정도가. 그리고 내가 박람회를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겨우 혼자 나르는 비행기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증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나르는 정도. 근데 그게 얼마나 나갈까요? 무게가 100kg가 안 나가죠. 그리고 그냥 드론으로 하는 건요, 전부 다 한 말짜리였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했어요? 견력, 땡기 올리는, 이게 300kg가 기본이라고 했죠. 이게 이어서 300, 600, 1.2톤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 300kg짜리를 168억에 하나 시스템 계약했더라 이거죠. 근데 나 이거 얼마에 수입한다고? 30억. 게임이 돼 안 돼 이거? 이카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곧 정보는 전부 다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타이밍이 맞았으면 제가 무조건 일단은 대기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상장이 되고 하면 내가 무조건 거기에서 설립한다. 한 대든 두 대든 간에 수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맹점이 충분히 내가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FAA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과 제도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FAA가 뭐냐면요, 미 항공관리국입니다. 이카오법이라 해가지고 국제항공 규제법이 있어요. 이카오법이라 해가지고 ICAO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미 항공우주국, 미 항공관리국의 법률을 거의 다. 근데 여기에 승인을 받으면 자동 이거 승인되는 국제항공법에 승인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미중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앞으로도 더 나쁘겠죠. 그러니까 빨리 수입을 해. 우리가 승인을 받아버려.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된다? 우리가 주체가. 내가 그거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게임 끝이야. 중국이 아무리 저가 만들었다 해도 내가 어디서 받았다? 국제 인증을 내가 받아버렸다고요. 그럼 내가 1등인 거예요, 무조건. 국제 인증을 내가 받아요. 똑같은, 그거 우리 거야. 저희도 할 거 없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다, 사이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제가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반드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겨가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또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용훈 목사가 누구냐 하면요, 조영기 목사 아시죠? 순복음 서울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뒤를 이어받은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용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시끄럽고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어찌됐든 이용훈 목사님이 이제 트럼프하고 아주 밀접하고요. 아들도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친분을 가지고요, 오지 않아요. 뭐하러 간 줄 아세요? 트럼프 주니어가 순복음교회 간증하러 왔습니다. 신앙 간증하러. 신앙 간증하러 있잖아요. 초대가 될 경우, 이거 보통 교분을 가지고 신앙 간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식의 동맹체다라는 연결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방위비 14조 분담 이런 얘기 계속 있잖아요. 신문에 엉뚱한 개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만큼 만약에 이렇게 된다, 우리는요 140조의 이익을 우리는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140조가 될 섹터가 도대체 뭘까? 이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방산입니다. 근데 이 조선만 1년에 200조래요. 조선 시장만, 이게 뭐냐? 우리하고는 경제구조가 미국이 비교가 안 되잖아,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전 세계에 떠 있는 배들 수리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비한다. MRO를 해가지고 이 정비를 하는,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 떠 있나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떠 있어요. 유럽에 미국 군함 파견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디 돼요? 서남아시아, 이라크 쪽. 그쪽 아니면, 태평양 함대가 가장 커요. 실함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커요. 근데 그 배들이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한 대 뜨면은 거의 한 40대 가까이 군다 그러죠. 이제 호위함들, 여기 뭐 구축함부터 이지스함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죠. 항공모함은 이 안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뜨다리 뭐예요? 활주로잖아. 이거는 큰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호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까지 근처 올 수도 없어요. 그게 항공모함이거든. 그래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항공모함 배 한 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떼거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배가 한 대 들어왔다. 이 말은요, 외항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항에 전부 다. 왜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 뉴스 나오잖아요. 그 배가 한 대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외항에 그 30몇 대가 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항공모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 전체가 남북한 전체의 군사력보다 몇 배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김정은이가 머리끝이 버쩍버쩍 설까 안 설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항모까지 왔다. 그럼 뭐 적어도 헛설픽픽 하다가 갑자기 쑥 좀 많이 죽잖아, 그죠?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에요. 도대체 아씨 배 한 대 또 한 대 왜 그럴까?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팀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그 IRA법이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가지고 자체의 그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겠다, 없애겠다. 그렇게 하니까 또 보조를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LG 화학부터 SK 이노베이션, SK온 그렇게 하고 또 뭐 삼성 F사까지 공장들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이라 하는 것이 100이었는데 이게 제로가 된다. 이러면 신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막 신문은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충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우회의 어떤 부분이 생기지만 결국에는 투자를 했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대자동차에 누가 대표이사로 영입된 줄 아세요? 그 대북 핵 대사였던 성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한 대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 핵 전담하는 대사도 했고 유엔 대사도 했던 성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성김 대사가 현대자동차에 이번에 CEO로 왔습니다. 대표이사로 왔습니다. 정식 등기됐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 행정부의 바로 대북 오른팔이었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전문으로 만드는 2차전지 회사, LNF나,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이런 회사들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이 있어, 없어요? 있죠. 원래 내연기관이 집중이었어. 전기차 생산을 줄이면 돼. 또, 하이브리드는, 이 전기차 캐전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는 더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빠졌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보통 영역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이 금요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3인자적인 사이클이 말입니다. 왕 플러스가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시간 내시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꼭 이 왕 플러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정주영, 정몽구, 정의선으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정의선은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우샤 이렇게 할 때 얘는 뭘 얘기를 했죠? 수소차를 끌고 나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야, 근데 이 양반한테 이 양반이 조인트 가는 걸 내가 직접 본 사람이야. 근데 정주행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둘째 아들인데요. 치킨 같아요, 내가 봐서는요. 아버지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제 큰아들은 자살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둘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야가 뭘 했냐? 산타부 수입을 한 거예요. 일본 미쯔비시로부터 산타부 이름도 잊어버렸다, 옛날 이름.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현대정오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최초로 SUV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그래서 유틸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 SUV라 해가지고 이런 차를 처음으로, 그게 바로 뭐냐, 1호차가 바로 산타모인데, 그 다음에 그게 또 엔진이 뭐였는지 아세요? LPG였습니다. 산타모 LPG가 처음에 있잖아요. 저거 뭐 승용차도 아니고, 저거 뭐 화물차도 아니고, 오만대만 얘기들이 많았고 잘 안 팔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현대항차에 있을 동안에 60개월 무이자. 뿐인 줄 아세요? 20% 대출, 무이자 대출. 대출해주고 차 사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회사에 있는 한은. 그러니까 1일에 한 대 기본 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16,700명이야. 영업사원만 그래요. 플러스 또 관리직 있죠? 플러스 제조하는 현장직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의 한 5만 명쯤 돼요. 5만 명이 산타부 타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몽고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 몰랐고. 그래서 몽고가 히트를 치게 되고요. 그래서 현대차 IMF가 터지고는 많은 현대건설이 가장 부실했죠. 현대건설 그 알짜,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을 만든 발판이 현대건설이에요. 그것까지 날렸습니다. 그거를 아들이 다 쳐다봐. 그리고 이 몽구라는 이 사람은요,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요, 역사적으로 큰 법을 하나 만들게 돼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8,900만 원 그 과태료를 내고요. 그러니까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흥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한번 보시면 이 정의선이가 했는 그런 어떤 번뜩 있는 그런 어떤 선택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요타의 어떤 선택과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3위를 확실히 굳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에. 근데 1위가 누가 될까요? 전기차 1위가 이미 테슬라예요, 그죠? 거기다가 며칠 전입니다. 테슬라 6차 실험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일단 로켓이 아니고요. 자, 로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추진차잖아요. 1단, 2단. 요거 이제 대가리예요. 그 요게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요것만 재생을 했어. 근데 요것도 재생하도록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려 100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떨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우주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지금 얼마나 그래요? 뭐 3억 5억. 그 전에 50억, 30억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3억 5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렇게 되면요, 몇백만 원이면 우리 우주정거장 갔다 오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럼요, 가보고 싶어, 안 가보고 싶어요? 나는 갈 겁니다. 나는 갈 겁니다. 네. 나는 갈 겁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는요, 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더 뭐 놀랄 만한 것도 나는 없어요. 근데, 정말로 바깥에서 이 우주를, 성경 말씀대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바깥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우주 정거장에 호텔이 있다라면 거기 머물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며칠 제가 되면서 그런 혹성들이 우리나라와의 어떤, 우리나라란다, 지구와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러가 나가지고 폭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액체 연료는 그런 염려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 인류가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후 협약에서 트럼프가 탈퇴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다시 바이든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또 공언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에 대한 그런 얘기 거짓말이야. 구라 때리지 마. 나는 석탄 개발할 거고, 나는 이제 석유 개발할 거고, 신재생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로 아직까지 밀어붙일 거야. 라고. 저는요, 옳고 그른 걸 따져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의 국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지구 전체를 한 국가가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강하게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국가가 다스린대요. 이 하나의 국가가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중앙은행도 뭐다? 2개다, 3개다? 아니면 하나다? 하나다, 이 말. 발권은 하나. 여권도 하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영연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영연방. 다 독립했어요. 캐나다도 영연방, 뉴질랜드도 영연방, 호주도 영연방이에요. 그죠? 독립국가야. 그런데 그들이 수상이 임명이 되면 반드시 누구한테 인사하러 간다? 영국에 인사하러 가는 조건으로 독립을 승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그 말은 그 나라의 상위 국가가 어느 나라라는 뜻이에요? 영국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주 영연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지구에. 그래서 영국이 한때는요, 채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어요. 왜? 지구 반대편에 자기 지배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직접 지배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해가 어떻게 져? 여기 해가 지면 여긴 또 뜨는데? 그 해가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그런 시절이 있었다. 동인도 회사, 대표적으로. 그죠? 인도를 지배했던. 지나면 해가 안 지지, 당연히. 바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엄청난 전쟁들을 통해서 인도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독립했어요. 근데 인도도 지금 영국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지금 귀족들이 다 그들이에요, 그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왜?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죠? 영국에서. 다 알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퍼져나가면서 영국이 전 세계에 뭘 만들었죠?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게 바로 뭘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준비 자산으로 하겠다. 뭐를? 비트코인. 100만 개를 확보하겠다. 자, 2100만 개 중에 100만 개면은 약 몇 프로 가지고 있다? 2000만 개다고 100만 개다 5%죠? 맞잖아요. 5%를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들 있죠.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걔네들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은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한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기네들 통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게 25% 30%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달러는 이미 뭐가 돼가 있어요? 기초통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요, 돈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그게 미국을 더욱더 미국답게 위대하게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근데 그게 철저하게 이 성경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뭐 성비하 어떻고 저떻고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 어때요, 이제? 권력이 무섭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4년 동안요,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요, 뭡니까, 그 차별금지법. 이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쫑나겠죠, 이거? 차별금지법 획득하면 트럼프한테 어떻게 되나, 우리? 찍혀가지고, 야, 너가 뭐 그런 법을 만들었다며. 쉽게 말하면요,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요, 반복음주의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 미안하지만, 트럼프 때문에 이 법 못 만들어. 조용해져 붙잖아, 지금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지구상의 성은 뭐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남성이다. 하나는 여성이다. 이게 다다. 둘밖에 없다. 트랜스젠더, 그거는 미친놈이다. 미친놈이고 미친년이다. 정신병자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 성경적으로 동성애 이런 거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요, 한국 사람들요 정말 나빠요. 동성동본하고 동성애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한국 사람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동성동본하고요 동성애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갖다 붙여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불가하다. 원래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철저한 복음주의자면서 원리주의고 원칙주의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요. 세상이 막 움직이고 세상 없어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근간, 기본 원칙이라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들을 제가 이번 주에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기대감이 지금 부풀어 올랐어요.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었다라면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을까요? 아니면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밍밍지근했을까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이겼다, 민주당이 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풀하나 이런 부분 자체가 민주당 정부가 그만큼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여기 긴장해야 하네요. 전 세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소외받을 만한 그런 주가들은요, 이미 빠지는 거야. 자, 중국에다가 저걸 한다 그렇게 하니까 화장품주 어때요? 막 내리막길 타는 거예요. 폭스바겐 주가 14% 빠졌대요. 그 다음 일본 무슨 중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일본의 무슨 일렉트로닉이나 그 주가 15% 빠졌대요. 왜? 중국 잡겠다고 지금 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요, 요즘요, 중국 외교부라든가, 중국 대변인이라든가, 신문 뉴스 나오는 거 있나요? YTN 뉴스 나오는 거 있습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시진핑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조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정치가 무서운지, 권력이 무서운지, 그 G20 회의가
어느 나라에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좀 늦게 왔대요. 근데 사진 촬영 어떻게 했다? 바이든 빼고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예요. 어찌됐든 현지 대통령이야. 만약에 이 취임식 1월달 전에 핵전쟁이나 났다 하면요. 이 취임식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요. 대통령 이 취임식 안 됩니다.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왜? 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참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제대로 지금 할 줄 안다. 우리도 지금 뭔가를, 당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리튬 광산 50만 톤 리튬을 생산하는 그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대요. 미국에다가.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군사 그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50만 톤 그 광학권 주면. 예, 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는 장사꾼이라고요. 장사꾼이라고. 50만 톤을 매장되어 있는 그 리튬 광산을, 개발권을 독점적으로 미국에 주겠습니다. 젤렌스키가. 줄 테니, 우리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되면은요, 틀림없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케이. 그러나 나토, 그거는, 가입하는 건 안 돼. 여기에 대한 니도 확답을 해. 그 대신에 전쟁은 계속 지원해 줄게. 자, 미국이 남는 장사야, 안 남는 장사예요? 예, 남는 장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면서 계속해서 돈이 낭비가 나는 어떤, 맞잖아요. 물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다 천천히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50만 톤이라는 그 리튬, 이 전기차 시대의 핵심적인 리튬 그 광업 개발권을 만약에 독점적으로 50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걸 준다. 그렇게 되면은요.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기차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날개 달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젤렌스키 이거 딱 보고요. 트럼프와 머스크를 다 잡아가는 거야, 야가. 무슨 얘기냐? 트럼프는요, 머스크는요, 전기차 1등이에요. 그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전부 궁극적으로는 엔진으로 날아간대요? 아니면 전기로 날아간대요? 배터리로. UAM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UAM 뭐로 날아간대? 궁극적으로는. 전기로 해요. 그죠? 목표가 그거라고, 이게. 그럼 리튬 필요해야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장사에 트럼프에게 그거를 제안하면 트럼프는 당연히 군사 지원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선물 받은 거야. 선물 받은 거라고요. 그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였어. 젤렌스키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할 만큼. 근데 이거를 바이든은 이런 거를 바이든에서는 이거 안 줘도 지원해 주니까 줄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바로 이게 트럼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하다. 굉장하다. 그래서 정말 큰 어떤 그런 변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친환경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 폐기가 예고될 거다. 그래서 뭐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규제를 풀고 생산은 확대하겠다. 석유 재벌들. 이번에 또 트럼프에 엄청나게 밀었죠. 그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엑소모빌이라든가, 그 다음에 록펠러 재단이라든가, 전부 트럼프 쪽이거든요. 엄청,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들 누구 밀렸어요? 바이든 밀었죠. 그 이제 촛대비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게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저번 한 3주 전 뉴스에 그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독점 규제에 관한 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하냐. 구글 크롬 너가 분리해! 라고 권고하겠대요. 길 들이는 거죠. 분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버틸 수도 있는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데다가 야가 누굴 밀었다? 바이든을 밀었다.
해리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뉴스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은요, 맨날 뉴스에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못 읽어요, 이거를. 근데 큰 틀을 자꾸 보는, 그것이 시각들을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아하, 이 뉴스 하나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자, 큰 데서 이렇게 모아 내려와서 핵심적인 어떤 종목, 또는 핵심적인 기업, 그 다음 또 핵심적인 기회랑 여러분들은 모아서, 그 시적을 모아서 미시적으로 와서 확실하게 이게 나의 상승의 기회가 돼야 된다. 모멘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자 아닌가요? 이게 승리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인 어떤 이 시각적 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엑기스 뽑아내는 거예요. 정제해서 뽑아내서 핵심적인, 그렇다라면 어느 게 이렇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전쟁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천연 자원 개발, 우크라이나 군의 유럽 주둔 등의 당근을 마련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야, 참 내가 이걸 보면서 바이든한테는 안 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앞으로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ASML 네덜란드에, 자, 중국에다 60% 관세 때리고 규제하겠다 하니까요. 우리 한 대가 수조라 그러죠. 근데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 중국에 수출하던 그런 기업들 다 미리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TSML이죠. 대만에 이제 그 기업이 어땠어요? 미리, 반도체 수출하는 계약 파기식 있잖아요. 중국이 하는 거. 미리미리 선방. 그러니까, 걔네들이 구종가 하는 그 계약, 미리 줄서기 하는 거. 지금 전 세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와, 이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야, 제가 지금까지, 이 신문 스크랩을 하는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효과를 내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트럼프는 그만큼 굉장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현장을 내가 바라보면서 저 처음 봤거든요. 24시간 컨테이너서 안 가요. 무슨 애리조나 사목 한복판에 그렇게 컨테이너 트럭들이 그렇게 움직이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휴게소하고 비교가 안 돼요. 크기가 땅이 얼마나 넓은데 엄청나요. 근데 그 넓은 거기에 컨테이너가 다 차고요. 그 바깥에 우리로 말하면 논두렁 밭두렁 막 그런 길에다가 컨테이너 트럭이 막 세요. 그럼 그 빈차로 그걸 움직이겠어요, 미친놈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서부 쪽에서 움직이는 거는 엔세레단가? 하여튼, 엔세네단가 하여튼, LA 밑에, 샌디에고 밑에 있는 멕시코, 샌디에고 밑에 항구가 하나 있고요. 멕시코에 어느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물자를 싣고 올라오는, 해가지고 어디가 올라와? 엘라스카가 올라와. 그리고 내륙 반. 그리고 뉴욕항,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부로 들어가면은, 주로 동부 쪽은 뉴욕을 들어가고요. 그쪽은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게 샌디에고 그 밑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그 항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박하는 뭐가 싸다? 정박비가 싸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서부 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 5번 프리웨이인가 그 고속도로가 하여튼 컨테이너 트럭도 움직이는 거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3박 4일 예를 들어서 이제 라스베가스 놀다가 딱 돌아올 때는요. 일부러 그 시간 맞춰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샌디에고로 온다든가 LA로 온다든가 오면은 고속도로에서 그 밑에서 이제 컨테이너 트럭들이 올라오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통 라스베가스 몇 시쯤 돼 출발하느냐? 7시, 8시 저녁 먹거나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럼 거의 12시 다 되고 오겠죠. 근데 12시 다 돼가지고요. 한 100대쯤 올라옵니다. 진짜 끝도 안 없이 멋집니다. 진짜 장관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는요, 그 컨테이너 트럭에 서치라이트 안 달아요. 근데 미국을 가보시면요, 그 컨테이너 트럭에 서치라이트를 달아요. 왜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동물들을 굉장히 보호를 하거든요. 야생동물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치라이트가, 그러니까 위에 우리 컨테이너 트럭 봤죠? 위 높다하잖아요. 앞탑이. 그 위에 엄청나게 큰 이런 전구 담아도 이런 것들이 10개씩, 12개씩 붙어 있어요. 일자로. 쫙 붙어가 그게 이렇게 밑으로 비춰봐야 어떻게 돼요? 그럼 멀리 있는 엘크라든가, 사슴이라든가, 노루라든가, 곰이라든가, 늑대 이런 것들, 그 불빛 보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겠죠. 무슨 말인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불빛을 그래 보면, 내가 우리나라 보면은 이렇게 고속도로 어디 가다 보면 밤에 이렇게 노루나 사슴이나 부딪혀가 죽은 거 많죠? 그죠? 그런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미국을 가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외곽지 이렇게 도로들 이렇게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노스림, 사우스림 이렇게 해가지고 23시간 운전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 도로에 단 한 마리도 차에 밟혀서 죽은 야생동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얼마나 배터리 많이 닦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켜가지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차에 대해서 아주 묘한 걸 보게 되는데요. 꼭 거기 가보면, 미국을 가보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차를 렌트해서 가다 보면 기차를 보게 됩니다. 기차가 얼마나 지나간 줄 아세요? 기차가 얼마나 지나갈까요? 30분 지나간다면 믿으세요? 네. 기차가 30분 지나가요, 기차가. 첫째, 속도가 안 빨라. 그 다음에, 몇 대를 달아가느냐? 거의 한 200대에서 250대를 달아가요. 이 기차의 이거를. 저는, 속도가 안 빠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속도 빠르면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길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대가리 이어가고요. 꼬리 뒤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이렇게. 기차가. 이거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 조향으로, 레일에 낑겨 있는 거예요, 발통이. 그러니까 이미 원심력이 이렇게 꺾이는 여기에는 점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가보면, 우리나라 보면 건널목이라는 게 있죠. 기차 건널목. 미국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일반 도로랑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장관이에요. 차를 세워놓고 멀리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요. 한 30분을 봐야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0대까지는 쉬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번을 가보니까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에서 40분이 가더라고요. 이놈의 기차가. 얼마나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만들어졌더라고요. 200년 된 그 철도를요. 아직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원회에 그것을 해서 약 예산을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또 멋지게도 어땠습니까? 6번째 시험 비행을 완료하고 성공했습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트럼프를 불렀습니다. 친구 와라. 걔네들은요 나이를 안 따져요. 어르신 와라 이래 안 합니다. 친구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 와라. 내가 이번에 스타쉽을 이렇게 6차로 해서 가서 이번에 그거는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였어요. 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 그리고 2단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공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왜, 나사나 미 항공우주국이나 그다음에 미 국방부나 이런 데서 왜 스페이스X에게 그 자기네들 어떤 위성을 쏴야 되고 왜 맡길까요? 간단해. 단가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 말고는 들어올 놈이 없어. 경쟁 입찰을 붙이면 누가 이겨요? 가격에서. 스페이스X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공무원하고 스페이스X하고 사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왠 줄 알아요? 이걸 안 주거든. 맞잖아요. 네. 경쟁이 붙어 이걸 주거든. 맞잖아요. 근데 이게 달리 이게 아니라 와서 좀 비벼야 되잖아. 그다음 뭐 밥이라도 사줘야 되잖아. 입장 바꿔놓고 저 새끼 독점이야. 그래 와가지고 맨날 지 자랑만 해. 그럼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그럼 사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나쁘지. 그렇게 하니까 반대로 머스크 또라이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 다 자를 거야, 아직 이렇게 얘기해요. 반이 날아가야 되는데요. 연방 공무원이 2명 중 1명은 해고될 거래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번에 도지코인이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저거 좀 사놔라. 저것도 한 2, 3천 원 간다. 지금 500 얼마 하는데. 예. 그래서 저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 한번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10만 달러가 이제 넘었습니다. 우리 환율 기준으로 그죠? 10만 불이 마침내 넘었습니다. 그래 10만 이런 거예요. 10만 달러를 넘기가 어렵지. 이건 너무 많이 졌다. 그래 좋았다. 3만 불 넘는 거. 자 10만 불을 넘는 시간하고 3만 불을 넘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30만 불. 네. 이게 훨씬 빠릅니다. 왜요? 상승하는 가속도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올라오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반드시 시장 이래 그리 간다 했죠, 제가. 그래서 이게 더 짧습니다. 그 다음에 폭락하는 징조가 뭘까요? 50만 불입니다. 이 속도를 보세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지난주에 제가 리플을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걱정을 다, 뭘 맨날 보느냐? 많은 사람은 가격을 보는데 저는 뭘 본 줄 아세요? 거래량을 봅니다. 하루 거래 대금을 봅니다. 20조가 넘었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 전체보다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대금이 더 많았다라는 뉴스가 났는 날, 그 뉴스가 오늘 났다면 전날 거래 대금이었겠죠? 근데 그때 비트코인 얼마 거래된 줄 아세요? 24시간에 3조. 3조에서 3조 5천원 거래가 됐습니다. 비썸에서. 근데 도지코인이요? 1조 5천원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리플이 1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리플이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비트코인이 1조가 안 되고요. 도지코인이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리플이 1.8조를 날아가는 걸 제가 보고 간다 이거. 거래대금 하루에 1.8조야. 그 말은요. 샀든 팔았든 간에 많은 수요 공급 만났다는 얘기야?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났다는 얘기야. 자, 많은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 우리 이거 알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요게 가격이잖아, 그죠? 맞죠? 근데 이게 자주 만나. 이게 아주 자주 만나. 그럼 가격 올라간다 했어요? 내려간다 했어요? 올라간다. 근데 이렇게 배우고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이 만났으니까 가격이 올라갈까? 이런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뭐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방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납니다, 나. 이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의 적이에요. 왜? 가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가격이다. 그렇게 자주 만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 일은요, 수백 년이 경제 메커니즘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법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확률이 이게 법칙으로 만들 정도면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자, 법칙으로 만들 정도면요, 10번에 몇 번이 맞아야 돼요? 9번 정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9번 만다는 뜻이에요? 9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럼 배워도 까인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절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요. 바로 이거, 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 까를 붙인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만나는데 가격이 올라갈까?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올라갈까라고 의구심을, 의욕을 가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 확률이 맞나요? 네. 네, 이건요. 김 대표도 마찬가지죠. 정욱 씨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만약에 까라고 붙인다라면 우리 이 부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불신앙이라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리 하실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불신앙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 까를 붙이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믿음이고요. 하나님 그리 하실까? 요거 불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래도 안 하고 싶고, 요래도 안 하고 싶고 하는데 까라고 붙이는 것은요, 100% 요거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법에 가면, 법을 뭐라 그러잖아요? 증거재판. 이번에 이재명의 증거재판주의에서 그게 과연 대선에 무슨 영향을 미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김문배 알았다, 못 알았다가, 공직선거법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서 했냐, 이 말이지. 네가 어디서 그걸 발표했어? 넌 막 토론에 나와가지고 했잖아. 응? 야, 네가 사석에서 한 잔 빨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김문배 몰라. 너 플라블로. 전혀 문제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로 이런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25일 날이죠? 다음 주죠, 그죠? 더 심할걸요? 위증교사 또는 위증은요, 어쩌면요, 구속될 수도 있다고 보면, 나는 구속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잡아줘야 돼. 응? 그냥 법정 구속. 잡아넣어라, 절마 저거. 게임 끝입니다, 그냥. 그러면 잡아넣어야, 그 다음 뭐가 계속 터져요? 대장동부터, 백현동부터, 제대로 터져 나오죠? 끄집어 내놔놓고 하면요, 그거를 과연 현 정부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구속이 되지 않으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법정 구속시켜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허를 찌르는 그런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땅을 안 버리셨거든요. 그 증거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이거 어떤 놈이 이거 계속 주장했어요? 민주당요. 그 다음에 이게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이면에 바로 반종교를 외치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좌파입니다, 좌파. 이게 이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 겉에 나와 있는 꽃을 보는 게 아니야. 이걸 볼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놈은요, 잡아넣어야 돼. 그러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트럼프 4년 동안에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점이 이렇게 구속이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요, 얘기가 그 반대로 돼. 국민의힘이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어. 210석 이상. 또는요, 230석 이상 될 수도 있어요. 210석 이상만 되면 뭘 할 수 있다? 개헌. 그러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부 다. 그럼요, 3분의 동의 필요 없어.
대통령이 민주당이 나왔다 쳐. 그래도 국회에서요, 개헌해버려. 물론 200 몇 석 나올 정도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윤석열은 징검다리가 되고 아주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때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다? 우리가 대선할 때 트럼프입니다. 맞죠? 우리 대선할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고요. 우리 총선할 때 누가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뭔지 아세요? 5,000포인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발판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마침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훨씬 덜 할 것 같은데, 바이든은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무엇이 시간 이봐야 되나? 그냥 계속 할게요. 오늘은 그거 마치겠습니다. 그냥 이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요번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 원래 이제 계속 그 얘기 했던 중에 얘기가 뭐냐면요. 리플도 가요? 리플 가서 네. 네, 들어갑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이번 주 뉴스에 나왔어요. 76% 급등한 리플 랠리 계속될까라는데요. 뭐가 나왔냐면, 제가 리플을 왜 간다 했어요? 지난주에. SEC 위원장을 트럼프가 내년 4월인가 야가 위원장의 만기야. 근데 야 무조건 자른대. 그런데 요 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리플의 CEO 출신을 안 주려고 갈링하우스인가 뭐 하면서 둘이 지금 하고 있다 하잖아. 그런데 큰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무려 200조,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게 됐다 보니까, 지금까지 움츠렸던 리플이 사세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200조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지금.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1와 수렴하는 거예요. $1와 이꼴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요. 근데 그게 무려 200조야. 무슨 얘기냐? 원래 정통적으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그다음에 리플, 요게 3인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솔라나 다 차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솔라나 발행 개수 얼마인데, 근데 리플이나 이더나 이거를 다시, 근데 이게 무한대거든요. 야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이건 가격에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럼 야는 개수와 금액으로 뛰어넘어야 돼, 말아야 돼요. 다시 3위를 찾아야 된다고, 야가. 200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리에 이끌 걸로 봅니다. 그럼 지금 리플 가격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만원요. 만원까지. 왜냐하면, 그 전에 5,000원이 4,980원이 됐었거든요. 5,000원이 전 고점이에요. 5,000원이 전 고점인데, 여기에서 2배 정도까지 나요. 왜? 다른 것들은 훨씬 더 갔기 때문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5,000원이 갔을 때 리플의 개수와 지금 현재 2,000원 가까이 가는 이 리플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예, 훨씬 많아졌어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10,000원 좀 보는 거예요. 10,000원 좀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만약 이때 5,000원 개수였으면요, 지금 벌써 날아갔어요. 네. 이 개수를 늘리다가, 이거를 증권으로 쉽게 말해 비상장주에 넣고 팔아먹다. 이건 증권으로 봐야 된다. 이거 소송 걸렸단 말이에요. 투자자 모집하다가
내가 이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히스토리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있어요. 또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못 가는 원인이었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산이 그거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을 파산 위기까지 몰아가겠대요. 돈 없는데 핵폭탄 만들 수 있나 없나? 그죠? 근데 이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원래 누구 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편이었잖아요. 근데 강력한 구원자 생기다 네타냐후 지금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네타냐후부터 통화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처럼요. 저게 든든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생겨요. 그 바로 예루살렘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은요, 지금 요번에 한번 때려봤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미국 지원이 없었으면은요, 이스라엘 그 수도까지 때릴 수 있다고요? 그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요. 절대 불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불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남 아시아의 거기 무슨 만이죠? 거기 아덴마니가 뭐고, 그 홍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미 항공모함에 지원을 안 받았으면요, 절대로 이란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이란이 여라니까. 이게 비행기가 못 가,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최대 운항 거리가 이거지야. 그럼 돌아올 때 기름 없잖아. 그럼 다 떨어질까? 그 말은 공중부배 받았다는 뜻이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공중부배 누가 해줬을까? 미 항공모함 지원했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다른 것들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 이란을 때린 거예요. 전투기가 뭐 124대인가 뭐 100 몇십 대가 날아가 때린 거 여기에 대해서는요, 알고 있었다라고 논평했잖아요. 한 때려봤어. 근데 야들이 방어할 수 있었어 없었어? 방어 전혀 못했죠. 거기다가 주요 군사시설을 박살 다 내었어. 더군다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란이요, 호메이니가 집권하기 전에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우방 국가가 이란이었습니다. 역사는요, 끊임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시 따라갈 거야. 이란을 만약에 지금 호메이니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집권파들을 축출을 시킨다면 이란은 어디로 바로 돌아와 버릴까요? 미국 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란은요, 살아나요. 진짜입니다. 그래, 중동은 조용해질 거예요. 이란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그림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구 때? 트럼프 행정. 그렇게 되면요, 이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음번 대통령도 어디서 나온다? 공화당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막내 아들 베넌이 다음 20년 뒤에 무슨 후보로 거론이 된다?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만큼 지금 미국 사회에 엄청난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참, 뭐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또 뭐 내년에 보유세가 30%가 늘어난대요. 그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뭐 이거는 내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거린다. 베이비부머 세대는요 22%, Z세대는요 무려 39%가 도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 책임일까? 네? 문정부 전에 엄마들 책임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두라나 세대라고 제가 강의를 20년 전에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 하는 것이 꼭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한 자녀를 가져. 맞죠?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야 혼자서 이 6명을 다 케바를 해야 돼. 4, 2, 1 세대예요. 그리고 야가 이 자녀 하나를
그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야가 강한 애가 됐을까요? 약한 애가 됐을까요? 약한 애가 됐겠죠. 그럼 야가 도전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도전 세대야. 그 다음에 이 도전한 세대의 피해 세대야.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세대야. 그렇다고 얘네들도 그나마 도전이 좀 있는 세대야. 가장 강력한 도전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이 경제를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또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두라는 세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뭐냐, 그런 어떤 많은 제도들이 자녀, 학교에서 매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훈육하는 거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렸죠.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약한 정신과 육체가 다 나약한 자녀들이 양산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런 거예요. 항상 평화가 오랫동안 가면은요, 문제는 이렇게 병폐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 사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찌됐든 간에 이번 안타깝게도 대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39%가 주가가 떴고요, 지수가. 그리고 미국도 24%가 떴는데 코스피만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문정부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상은요, 반드시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디에 다 잡혀 있나요? 대구 말에 얘기 안 합니다. 다 부동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잡혔다는 뜻은 소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돈이 안 도는데 세금 내래. 돌아버릴 일이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오히려 신용대출로 많은 사람들이 코인과 미국 주식에 올인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빚이, 원화값이 지금 어때요 또? 여러분 이것도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내가 1,400원에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했어. 근데 내가 1,400원에,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칩시다. 이게 2,000만 원이 된 거야. 그런데 이게 1,20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 1,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얼마가 빠진 거야? 거의 한 15% 정도. 그냥 10%, 10%가 20% 빠졌다 칩시다. 그럼 여기 20% 빠져 얼마? 1,600만 원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럼 요게 딱 들어오면 또 그다음 뭐예요? 오케이. 요거 딱 들어오면 세금이에요. 세금 또 떼요. 그런데 1,400원에 가서 1,200원에 들어가지고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런데 환차는 소문 났어요, 안 돼요? 손실 났어요, 안 났어요? 손실 났잖아요. 근데 이익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뭐? 세금 내라는 거야. 과연 이게 실리가 있냐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게 실리가 있냐라는 거죠. 아주 장투가 아닌다면은요, 외국 주식은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 아니면 그 대부분 보면은요, 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해요? 1,400원도 별로 문제 없다, 나는 지금 테슬라 들어가서 다음 달에 팔 거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투자는 뭘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머스크의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선데 머스크의 끝없는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투자들이 군침을 흘렸고요. 투자 몰리는 스페이스X, 그리고 기업 가치가 무려 스페이스X 하나만 삼성전자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뛰어넘는 스페이스X의 기술, 그리고 시장가치 평가액이 무려 400억 달러, 오픈AI 대항마로 떠오른 xAI,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그리고 50억 달러의 자금 조달 받았고요. 팬데믹에 투자해서 못한
그런 큰 손들이 머스크 혁신 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요, 광대역 메모리 그 칩을 HBM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걸 지금까지 주로 누가 썼어요? 엔비디아가 썼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누가 제2의 이제 수요처가 생겨요. 그게 누구다? 테슬라. 테슬라가 바로 이 HBM의 엄청난 수요처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뭐요? 자율주행차입니다. 연산 우리 오픈 AI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저비용으로 하면서 이런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HBM을 야 삼성전자 니 주가 SK 하이닉스 니 주가 이렇게 갖는 거지. 아 졸리다냐 이거.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한테 꼭 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TSMC나 이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인텔이나 이런 데도 더군다나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로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요. 지금 예를 들자면, 자, 중국산 재고들이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철강이 지금 어때요? 부도는 경기가 내려앉아 버리니까 어때요, 지금? 현대제철부터 시작해서 포항제철 다 지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선행지표로 대형주들 ELS가 지금 락인에 해당이 됩니다. 원금소실 구간에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52주 최저가로 내려앉은 태양광, 풍력주, 증권가는 과다한 하락이라 하면, 요런 소리, 과다한 하락까지 안 돼요. 곡소리 이런 뉴스 나오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곡소리에서. 네. 이런 기업들이 곡소리가 난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확보가 그게 되면은요. 제가 이런 부분일 때, 자, 1인당 한 5천만씩 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동분할 하나 사봅시다. 조금씩 분할매수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게 투자조합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굳이 아쉬운 소리 낼 것도 없고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그게 큰 손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강력한 주주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주 이런 것들요. 왜? 이거 왜 내려앉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죠? 신재생에너지 안 쓰겠다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밀어제끼는 게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반도체 장비 업체들 전부 다 대중제재로 인해가지고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내년에 어렵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3분기 누적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했대요. 왜요? 막 갖다 밀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주식은 언제 오르느냐? 이게 바닥이다 할 때 올라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3%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뭐가 났냐면 뭐야?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이 이게 이제 1% 정도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IMF가. 왜 그러냐? 경제성장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간단해요. 돈이 안 돌면, 수급이 안 일어나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 부분. 처음에는요, 우리도 그 충격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섹터로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극복해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도 10년 전에 이번에 올리는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만약에 1억 원의 삼성전자와 10년 전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아파트를 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10년 뒤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년 전에 샀다라면 10년 전에 만약에 이제 그 주가가 25,600원 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 원을 샀다라면 1억 원을 샀다 하면요. 이게 1억 원이 삼성전자는요 1.9억, 비트코인은요 294억, 그리고 그 아파트는 애플 아파트는 1억 원이 6.6억, 그 다음에 애플 주식을 샀다라면 1억 원이 15.8억이 됐습니다. 재밌죠? 자, 중요한 거는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참 중요한 명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시점은 10년 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10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1억 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10년 전에, 혜정 씨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결혼을 했잖아. 결혼하고 집좀 하고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너무 돈이 없죠. 이제 그때 시작할 때는. 막 시작할 때인가? 네. 맞아. 그렇겠다. 네, 좀 하고. 그리고, 김 대표는 무조건 가능하고 정호 씨도 가능했어요. 아니요, 가능했어요. 무조건 가능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맞다, 그걸 떠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10년 전에. 10년에 우리 차라리 아파트에 초등학생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게임하다가 네. 엄마 비트코인 가는 게 있는데 그걸로 피자 사 먹었대. 말이 되나? 막 그러고 헛소리 하려고 들어가고 공부해라 이랬어요. 우리 이거 살까 했더니 됐어 시끄럽고 들어가라 이랬어요. 그게 우리 농담하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우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 하지 그죠? 마라.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게 다 누구 탓이다? 엄마 탓이다. 아니, 내 탓이라고. 내 탓이다. 내 탓. 내 탓이지. 자신이. 소시은 다 들었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말은요. 자, 반대로 또 가져옵시다. 앞으로 10년 후. 이건 치아프고. 이 똥된 얘기야. 그죠? 여기 우리가 주인공이 못 됐다고요. 10년 후에 바로 이 나라는 놈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거 절대로 왜? 이유 간단해요.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유동성이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출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에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팎급사 되는 거예요. 왜? 집은 집값대로 떨어지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도 떨어지고 이자도 더 내야 되면은 내 가게는 어떻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시장에서 대항마다 이라고 봐요. 애플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일까요? 스마트폰 시대 아니요. 여러분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기억나시나요? 메타버스가 되면 이거 스마트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강의했습니다. 제가 현영곤 대표를 딱 만나고 와가지고 메타버스가 뭔지를 기억나나요? 네. 저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줄까요? 스마트폰 없어진다 했어요? 안 했어요? 모니터 없어진다 했어요? 안 없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고 뭐다? 안경이다. 기억나나요? 네. 인류가 말입니다. 발견했는 것에 대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힌트는 줬다니까, 이미. 힌트는 줬다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발행할 걸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또 미친 소리 하거든. 왜? 이 권리가 있거든. 자, 똑같잖아요. 미친 사람을 공부를 해라, 맡기자. 그죠? 근데, 엄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이가? 했을 때. 그래, 뭐, 내가 뭐 게임을 하냐, 뭘 하냐. 뭐, 없는 셈 치고, 한 1,000,000원 사놔봐라. 자, 이거 1,000,000원 사놨으면 얼마 됐니? 100만 원까지. 10만 원만 사와. 때가 날 때겠지. 예. 100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더군다나, 이걸 지금 엑시트에 현금화 시켜도 세금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 시장이라 하는 이 부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AI와 로봇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엄청난 어떤 변혁을 가지고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미 뭘 하고 있느냐는, 여러분 지금, 집사람 차도 그렇고, 그런데, 자동차 앞에 뭐 나와요? 계기판 봐요? 아니면 앞에 저거 나와요? 홀로그램처럼 나오죠? 네. 그게 뭐예요? 메타버스 같은 거잖아요. 맞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냥 보는 것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생각만 가지면 뭐가 된다? 클릭이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 엔터 치는 것처럼. 그래서 머스크가 뭐? 인간의 뇌세포에다가 뭐를? 칩을 심어서 그 뭐죠? 링크 뭔가 하는 그 회사 제가 소개드렸었어요. 반드시 이 메타버스가 현실화가 될 겁니다. 이유는요 간단해요. 사실은요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애플이고 뭐 삼성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은요 뭐예요? 아주 고비용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만 이 메타버스는요 얘가 어때요?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는데 큰 공장 필요해 안 해?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 기계 사람도 다 필요 없고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사물 인터넷. 로봇을 메시돼 가지고 야 인마 움직여. 그럼 누가 움직인다고? 로봇지가 움직인다. 야 문 열어라. 그게 사물이에요. 사람과 물건이 인터넷이 돼서 작동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오늘 농장 갔다 왔어요. 농장 갔다 왔는데 여기서 지금 입력을 시키는 거야. 야 지금 물 뿌려라고 입력을 딱 시키면 저기서 뭐? 지가 물 뿌린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마트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가상현실에서, 아니요, 그게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증강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도 않은 거기에 CCTV 그 화면을 통해서 전송된 현재 상황 그림을 보면서 몇 번째 나무가 지금 거기에 야, 농약 뭐 쳐? 라고 내가 입력할 수 있다고. 그게 뭐다? 메타버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XR, 그 뭐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 뭐죠? 세 가지인데. 그게 지금 쑥 들어가 있죠?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 곧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터치 필요 없어.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 의식을 통해서 명령어가 되어지는. 그리고 구동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자, 이게 해킹이 되면 골 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블록체인 될까요, 안 될까요? 보안이 엄청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바로 이런 부분. 앞으로 미래로 올 시절입니다. 그래서 섹타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 또 있으면 날아다니는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요, 일론 머스크가 그 뭐 1분 몇 초 만에 뭐 1분도 안 걸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이 시대에 어쩌면은 지금 저것처럼 펠컨 9 이런 로켓 같으면은요, 뉴욕에서 지금 한국까지
1시간 안 걸리죠, 그죠? 맞잖아요. 응?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 자, 핑 뉴욕에서 쐈어. 뭐, 우주 갈 거 뭐 있어? 이해되죠? 펠컨 9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 갈 거 없다니까. 바깥으로 기나가. 나가가 떨어져. 어디로?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활주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발사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발사대 19번, 노보팔 벌려라. 벌려라. 근데 하늘에서 쭉 내가 이어 딱 착륙 딱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찍 나가가지고요. 이어서 이제 나오는 거야. 승객들이. 이해되세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거? 충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요, 다 죽기 전에 반드시 볼 현실입니다,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 자, 대기권 안에서는 대기라는 저항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게 지구잖아, 그죠? 지구 바깥에는 무중력 상태죠? 저항이 있어, 없어요? 적은 비용으로도 엄청난 거리를 날아갈 수 있죠? 근데 지구가 자전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 저항을 뚫고 가다 보니까 미국 가는 데는 10시간, 오는 데는 12시간. 아시죠, 이거? 왜요?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가면 갈수록 비구는 더 돌아가. 이해되시죠? 이거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지구 바깥으로 핑 나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여기 무저항으로 갈 거 뭐 있노? 여기 가만 떠 있지. 왜? 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돈다고요. 비행기 속도가 빨라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요, 엄청난 속도가 빠릅니다, 더.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자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바깥에 나가 있는데 쪼맨만 가면은요, 지구가 돌아가 와가 있다? 그럼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론 머스크는요, 충분히요, 그들의 과학자들과 이미 상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시절이요, 곧 온다고 봐요. 자, 나갈 때 일어난다고 치고, 그럼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뭐, 밑에 쪽팔리고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 뭐 있어요? 위로 다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UAM이라 하는 것이, 그 제가 이거를 한번, 10년 전에 1억 원이라는 어떤 이 부분을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삼성전자는 1억 9천만이 됐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는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배당이랑 있어서 없었어요? 10년 동안 배당 받았겠죠? 그렇게 해봤자 이거 얼마 됐겠노? 그죠? 뭐, 뭐, 몇 천만 원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하면 여기서 한 2.3억 정도 안 되겠나? 비교 안 되죠, 그죠? 아파트요? 이거 절대 6.6억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나마 배당에 있어서 플러스야. 그 다음, 보유에 대한 세금 냈어, 안 냈어요? 안 냈잖아, 맞죠? 그럼 배당에 대한 이 배당 소득세 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얘기가 틀려요. 아파트가 1억이 6.6억이 됐어. 그러면, 자, 요 10년 동안 의료보험료 더 많이 냈어요. 맞죠? 국민연금 더 많이 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재산세 많이 냈어요, 안 냈어요? 거기다가, 여 플러스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게 해피름 서울집이네? 그래서 그게 12억 갔어. 그럼 뭐 대상자야? 종부세.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6억 중 가치 있어 없어요? 아니죠? 이것도 뭐 가지고 있어요? 애플을 10년 전에 15억 8천 됐어. 까진 좋아. 문제는, 자, 10년 전에는요, 환율이 어떻게 했어요? 1,000원이었어. 근데 지금요, 1,400원 되니까 엄청난 환차 이익을 본 거예요. 환차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야 돼요. 네, 환차손은 안 내는데요. 환차 이익은 냅니다. 법 진짜 골 때립니다. 환차손은 안 내는데요. 환차 이익은 냅니다. 정말 신경질 날 일 아닙니까? 아주 이거 불공평한 거죠? 환차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1,400원, 오와, 40% 먹어서 좋아할 일 없습니다. 세금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익이 이렇게 났어. 그럼 이 수익 난 것에 대해서는 또 종합소득세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금융투자세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거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금도 없고요. 10년 동안 보유한 동안은 세금 냈나요? 안 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 사놔놓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래가지고요, 비밀번호 10년 뒤에 딱 찾은 사람, 그 사람 기억할게요. 만약에, 그리고 10년을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라고. 그러다가 어쩌면 암 걸려 죽었을 수도 있고. 무슨 말 얘기가 되죠? 그래서 꼭 돈의 크기만이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뭐 너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더 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들이 또 있는데, 비트코인 지금까지요, 비트코인 ETF 선물이 상장을 했어요. 기억나나요? 근데 지금요, 옵션까지도 상장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랠리를 통해 가지고요,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는 약 1000억 이상을 돈을 벌게 됩니다. 위메이드도 약 113억 정도가 벌었다고 해요. 그래,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미국 금리를 인하는 했는데, 대출 금리는,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내리고, 금리 인하하는 바람에, 근데 대출 금리는 올렸습니다. 그러다 예대 마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은행들은 오히려 돈방석에 올라앉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선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스페이스 X 대항을 위해서 재사용 발사체 팀 코리아가 뭐 만들어졌다. 항공우주연구원을 가지고 항우연이라는데, 항우연 X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제 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회사가 카이, 한국 항공우주라는 카이 하고요. 그리고 현대로뎀,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 그 다음 페리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협력 공감대를 가지고 우주청도 이렇게 함께 민간 협력 개발을 추진하고, 그리고 컨소시엄도 가능하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함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미래 시대에, 그리고 한국형 UAM을 외쳤지만 이 회사가 뭐더라? SK텔레콤이 미국에 있는 UAM 최고 빠른 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UAM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1단계 자체에 이제 국내 심사뿐만 아니라 해외 인증 심사의 1단계 자체에서도 아예 통과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뭐 접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UAM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직접 가보면서 이 UAM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본 대로, 내가 직접 가본 대로 확실히 이게 맞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내년에 이제 아마 내년까지 안 가고 아마 하반기를 봐요. 지금 이제 11, 12월 남았는데요. 11, 12월 남았는데, 뭐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랠리를 가질 것 같아요. 왜? 환율도 1,4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아마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11월, 12월 달에 올해의 실적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발표가 보통 보면요, 10월, 11월, 12월 달에 조선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발표가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11월, 12월에. 아직 좀 잠잠한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이라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50만 톤의 리튬 광산에 대한 어떤 독점 개발권을 제공을 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에이테크ම්스 300km 로켓에 대한 사용권을 바이든이 일단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이제 본토 공격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나마 한 붙어보자,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불가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극도의 어떤 팽팽한 어떤 긴장감까지 몰아갈 것으로 봅니다. 몰아가면서 결국에는 손들어요. 야가 손을 들 거를 봅니다. 왜? 만약에 50만 톤에 대한 어떤 그런 독점 개발권을 주고 전쟁을 지속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지원을 만약에 젤렌스키가 받는다면 결국에는 푸틴은 뭐가 떨어졌나? 돈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은 뭐라 한다 했습니까? 돈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4년 임기 동안에 제가 봐서는 아마 내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사실은 올해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라는 전혀 생각지 않은 변수가 들어왔어요, 사실. 이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도 많은 수를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서 나는 우라 전쟁을 원래 끝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나요? 올 연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작년에 트럼프 예측을 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우라 전쟁이 내년에 끝난다. 기억나나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어떤 가변수가 들어버렸냐? 북한이라는 가변수가. 이야, 이거 완전히 거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80만 원이래요. 병사 1인당 한 달 월급이. 근데 그 280만 원을 이라는 그거를 물질로, 돈이 아니고 석유나 그 다음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또는 기술로 주는 거죠. 로켓이나 뭐든. 지금 북한에 얼마만큼 많은 전쟁 물자들이 노후가 돼버렸나, 그죠? 그 예를 들어 지금 아직까지 수호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웅평이 끌고 왔던 그런 비행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수호이로 바뀐 지가 벌써 옛날인데, 지금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그 여객기 한번 보세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이제 비행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러시아 걸로 제대로 바뀌어지겠죠. 결국에는 파병이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는 기껏 해봤자 의외로 미국을 통해 가지고 그 105mm 곡사포 포탄 한 10만 발 준 게 다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얘네들은 파병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280만 원씩 해가지고요, 곱하기 1만 명. 그러면 도대체 북한에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야? 엄청나죠? 그죠? 한 달에 엄청난 금액이 거의 한 280억쯤 되나? 280억이잖아. 매월 280억이 북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수출 규모도 이만큼 안 될 텐데, 매달 수출되는 규모가. 근데 280억이라는 게 병사 파견해가지고요. 그것도 또 있습니다. 얘가 살아있을 때 얘기야. 근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금 또 들어야 안 들어요? 다 그게 계약서에 다 들어갑니다. 파병을 할 적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전에 가서 죽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상위군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부상을 당했다. 내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 파병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어떻게 한다? 우리 그걸로 경제 재건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가변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그래서 야, 김정은이도 운 좀 있다, 이 새끼가.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뭐 트럼프 정부에 전혀 어떤 액션을 하지 않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김정은이에요, 오히려. 왜? 니 아니라 되거든. 일단 러시아 푸틴한테 붙어가 뭐 잘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금 뭐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오늘 지금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내일은 반드시 더 갑니다. 리플이 더 갑니다. 예. 예, 내일은 더 가고요. 주일날은 조금 이제 오전에 쪘다가 오후에 가는,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패턴. 그렇게 하고 뭐 좀 이렇게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 그래 봤자 뭐 20% 30% 또 한번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가격 보지 마시고요. 거래 대금을 보세요. 거래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래 대금을 보시라고요. 거래 대금이 나와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예. 거기 뭐 비싸면 되는데 하루 1일 거래 대금이 나와요. 그래서 꼭 거래 대금을 보세요. 양 가지고 곱해가지고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 대금의 추이를 보세요. 추이를 보시면 한 시간에 얼마 정도 거래되게요? 1.7조 정도 거래됐을 때요. 한 시간에 1000억씩 거래가 되더라고요. 리플이.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1900원 넘었잖아. 그죠? 그러면 한 시간에 어느 정도 될까요?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요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이 커진다라면 간다 안 간다? 간다. 오케이.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